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자스입니다. 이번 영상도 이영재 선생님의 시험의 기술 공부법 책을 보고서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과 같이 공유해보면 좋을 만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다뤄보는 영상입니다. 오늘 같이 다뤄볼 내용은요. 기본서 보는 방법. 자, 요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해의 시작은 기본서로부터. 기본서를 가장 먼저 보는 이유는 그 과목의 내용을 이해하고 체계를 잡기 위함이다. 일부 수험생들은 기출문제나 진도별 문제집으로 공부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필자는 추천하지 않는다. 제가 좀 적으면서 할게요. 시험 과목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본다면 문제를 통해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조차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단 기본서를 1회에서 2회 이상 정독하는 것을 추천한다. 여기서 먼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중간에 좀 들어가 볼게요. 가끔씩 유튜브를 보면은 합격생분들 중에서 이런 영상을 이제 올리신 분들 계세요. 기본서 공부하지 말고 기출을 바로 들어가라. 기출을 분석하고 기본서를 봐라. 그런데 재시생분들은 또는 그 과목에 기반이 있는 수험생들은 그러한 공부 방법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 초시생분들은 그 많은 과목, 양도 많고 내용도 어렵잖아요. 전공자도 아니고요. 기본서를 보지 않고 기출이나 또는 단원별 모의고사나 그런 문제집 들어가면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유튜브에서 기본서를 보지 말고 문제집을 먼저 보라고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수험 기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본인들은 기본서를 봤거나 아니면 전공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공부법 영상을 볼 때 잘 생각해야 돼요. 공부법을 말하시는 분의 기반, 베이스와 여러분들의 기반, 베이스, 언어 감각, 기본 실력이 같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를 자주 보아라. 기본서를 공부할 때 틈틈이 목차를 자주 보는 것이 좋다. 이는 한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내가 현재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공부를 했던 부분의 목차는 내가 이런 부분을 했었지 하는 생각을 가지며 혹시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잠시 공부했던 부분으로 책을 넘겨 다시 확인하면서 상기시켜 본다. 아직 진도를 나가지 않은 부분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보면서 저런 것을 공부하나 보다 하는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훑어보면 된다. 사람의 뇌는 처음 본 내용을 바로 이해나 암기하지 못한다. 관련 목차나 용어를 여러 번 상기시켜 주어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목차를 보는 시간을 따로 마련할 필요 없이 수시로 보면 된다. 잠시 휴식할 때나 자기 전에 5분 정도로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보통 목차 공부법이라고 하죠. 상당히 좋은 공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들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여러 번 보거나 기출을 여러 번 보거나 문제풀이 여러 번 보고 또는 누군가는 요약서를 여러 번 보면서 전체적인 목차 틀을 알면은 전체적인 흐름 파악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단원별로 좀 정리를 할 때 중요 포인트를 정리하기도 좋고 흐름 파악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현희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 목차를 보는 시간이 거창하게 많은 시간을 봐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자투리 시간에 튼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 공부법 저도 관련 도서실을 운영하면서
수험생들에게 목차 공부법을 많이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공부한다 했을 때 그 과목에 목차만 따로 복사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튼튼히 보라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어 문법을 목차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영어 문법 교재의 목차들이 어떤 기준이냐면 다 기출, 출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차를 대략적인 목차 순서를 알게 되면 시험에서는 이 파트에서는 이런 게 나오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필기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형광펜으로 알록달록 표시를 하거나 밑줄을 많이 긋기도 한다. 책은 깨끗하게 보는 것이 좋다.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점점 보기 싫어진다. 더러워져야 공부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나 그렇게 되면 자신이 필요한 것도 알아보기 어려워지고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지도 헷갈리게 된다. 기본서를 볼 때는 눈으로 책에 적힌 본문을 따라가며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 주변에 필기를 많이 해두면 책에 적힌 본문의 길을 벗어나 필기해둔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그 내용이 쓸데없는 것이라면 신경만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이유로 필기는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필기를 해야 할 내용이라면 책 여백에 큰 글씨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쓰고 그 내용은 비교적 풀어서 적어두는 것이 좋다. 다시 읽어볼 때 쉽게 이해하기 위함이다. 사실 필자의 경험상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본서에 필기할 내용이 많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책에 자세히 잘 정리되어 있다. 오히려 그 내용 중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지를 체크해두는 필기가 많을 것이다. 자, 요 부분도 제가 중간에 좀 들어볼게요. 종종 노베이스 수험생들의 상담을 하거나 노베이스 수험생들의 학원에서 관리를 해보거나 노베이스 수험생들의 온라인에서 관리를 해보면은 필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신 수험생분들은 선생님이 말하는 거 하나하나 다 적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필기를 모든 걸 다 하는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점이 너무 필기가 많아지고 또 강사님들도 강의 스타일 다들 다르듯이 어떤 강사님은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화면에 올려주고 또 어떤 강사님은 그냥 책을 기수집 같은 경우는 그냥 책을 읽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다양합니다. 우선 저는 강사로서는 필기는 진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기본서가 상당히 두꺼워요. 몇백 페이지에서 한 1000페이지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기본서에 있겠죠. 그러면 필기를 한다는 거는 강사님이 기본서에서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체크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우선순위를 알 수 있으니까. 또는 강사님의 설명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필기를 하는 건 괜찮습니다. 책에 없는 내용일 수도 있고 책에 있는 내용이지만 좀 더 이해를 쉽게 하니까요. 하지만 책에 있는 내용은 그냥 최소로 필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오래 적을 내용과 지울 내용을 구분하여 필기하라. 필기를 할 때는 오래 적어둘 내용과 지울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 오래 적어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들이다. 기본서의 본문의 내용 중 이해가 안 되었는데 강의를 듣거나 스스로 찾아보아 깨우치게 된 내용은 볼펜으로 기재해 둔다. 이때는 아주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다. 대충 기본서면 다음에 볼 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가까운 미래에 다시 기본서를 볼 때 나 자신에게 설명을 해주듯이 자세히 기록한다. 지울 필기는 공부하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표시하는 것, 공부하다가 이해가 부족하다고 표시해 두는 것, 시험에서 비중이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강사가 집어준 것, 강의 중에 예를 들어준 내용들이다.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시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비중이 떨어지는 부분이 변경될 수 있다. 결국 시험 보기 직전 1개월 동안 다시 추려내야 한다. 이해가 부족하다고 표시한 것은 이해가 되면 그 필기를 지워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연필로 필기해 두자. 저는 생각했을 때 필기를 지우기까지보다는 그냥 S로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삭제하는 걸로 하면 되겠죠. 강사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준 부분은 포스트잇에 필기를 해두자. 이 부분은 다음 회독 때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떼어내면 된다.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더 한번 추가해 볼게요. 우선 수험생들이 보통 필기를 할 때 필기를 하느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초시생분들이 공부하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강의를 듣고 있는데 필기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강의 내용을 다 놓치고 이해가 잘 안 된다. 근데 저는 강사로서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과목의 내용이 어렵고 워낙 양도 많고 강사님들은 빠르게 수업을 나가기 때문에 수험생들 처음 수업을 들으면서 모든 걸 다 이해하면서 진도 나가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하게 되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도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거는 저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필기가 그러면 우선일까? 이해가 우선일까? 저는 오랫동안 학생들 관리해보면서 학생들의 배출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필기가 우선일 것 같아요. 일단 이해보다는요. 왜냐면 필기 취지는 뭐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그 과목, 그 과정의 인강을 안 듣기 위해서 저는 필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같은 강의 또 두 번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필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알려드리면 수험생들이 걱정하는 게 이해 부분이죠. 아 선생님 저 필기하느라 이해 안 됐는데요. 이해는 여러분 회독을 하면서 반복이 되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라는 게 당장 수업을 듣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면 초시생이 아니겠죠. 재시생분들이겠죠. 그래서 혹시 필기를 하느라고 이해를 놓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우선순위는 일단 필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의 본질상 중요한 내용이면요. 기본서에서 나올 거고 기출에서 나올 거고 강사님들이 단원별, 진도별 문제집 단원별, 진도별 OX 문제집이다.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에 다 넣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내용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회독, 반복하면서 뒤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서가 중요한 과목과
기본서가 중요하지 않은 과목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서가 중요한 과목은 시험이 기출 이해에 어렵게 또는 지엽적으로 나오는 과목들은 기본서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방에서는 소방학, 소방관계법규, 경찰직렬 수험생들은 형사법, 경찰학 등이 있겠죠. 이런 과목들은 기존의 기출에서 벗어나서 더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과목에 한해서는 기본서가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그 지역적인 부분을 찾기 위해서 기본서를 보라는 건 아닙니다. 강사님들이 이런 과목들은 기본서에서 기출을 벗어난 중요한 부분은 선별해 줄 거예요. 그 부분에 한해서 반복해서 보라는 거죠. 단순하게 암기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본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출 그리고 다양한 문제풀이 있죠. 뭐 시행착오의 기출을 푸는 것도 있고,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나 단원별 진도별 OS 문제집 푸는 것도 문제풀이고, 또 전범 및 동형 모의고사도 푸는 것도 문제풀이잖아요. 이런 기출과 문제풀이 풀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해설이 부실하거나 자주 틀리는 부분에 한해서 기본서를 발제독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기본서가 중요하지 않은 과목도 있습니다. 어떤 과목이면 대다수의 과목인데, 웬만한 과목들은 이미 기본서에 중요한 내용들이 기출과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 단원별 진도별 OS 문제집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런 과목들은 기본서가 덜 중요해집니다. 그런 과목들은 오히려 단원별 기출, 단원별 진도별 OS 문제집,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아웃풋 연습을 하면서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본서가 중요해지는 과목은 기출 이외에 포인트들이 많이 나오는 과목들은 기본서를 좀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과목들은 기본서를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말했듯이 기출이나 문제풀이 풀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해설이 안 되거나 자주 틀리는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이 기본서 발제독하면 됩니다. 즉 기본서는 여러 번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기본서 읽는 속도를 올리는 방법. 필자는 보통 시험 보기 전까지 기본서나 요약서를 최소 5회에서 많게는 10회 이상 보았다. 여러 번 반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처음 1, 2회도에서 이해가 잘 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속도가 붙는다. 필자는 3회도부터 기본서의 각 단원 위에 연필로 간단히 공부하는 방법을 적어두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좀 더 자세히 볼 것, 여기는 목차 위주로 빠르게 확인만 하면 됨, 이 파트는 어느 주제가 중요함,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 보지 않아도 됨 등과 같이 단락이 시작되는 제목 위에 연필로 책을 읽는 포인트를 적어두는 것이다. 포인트 위주로 읽으며 회도수를 늘렸다. 7에서 8회독 정도 반복해서 보면 몇 시간에 한 권을 다 읽어낼 수 있다.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추가적인 설명 드리고 끝낼게요. 단권화를 할 때 보통 수험생들이 많이 이제 또 고민하는 게 어디에서 단권화를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서에 단권화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기출에 단권화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요약집에 단권화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어디든 중요한 거는 한 권을 정해가지고 제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계속 넣으시고, 단권화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계속 모르는 부분 위주로 보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수험생들이 초반에 기본서를 뭐 1회독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선생님, 기본서 1회독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데 강사로서는
과정상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신에 기출 3회독 이후부터는 오래 안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삭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끔씩 수험생들과 상담을 해보면은 선생님 이 과정 너무 긴데요, 다 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과정이 예를 들어서 뭐 분량이 많다고 할게요. 분량이 많은 과목과 분량이 적은 과목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분량이 많은 과목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단점이죠. 하지만 장점은 초반에 그렇게 오래 걸려서 공부를 하면 그 이후 과정이 수월해집니다. 초반에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꾸로 분량이 적은 교재를 공부하거나 분량이 적은 인강을 본다고 했을 때 장점은 빠르게 과정을 끝낼 수 있죠. 근데 단점은 분량이 적다는 건 뭐죠? 그만큼 내용을 압축했거나 줄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해 면에서는 오히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재시생분들처럼 기본서나 기출을 회독을 하신 분이 아닌 초시생분들은 당연히 설명이 더 짧아지고 분량이 적으니까요. 그러면 뒤에 과정에서 더 오래 걸립니다. 즉 이거는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다는 아니에요. 수험생들 수험 스타일 차이입니다. 대신에 처음에는 약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늘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다. 그거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계속 줄여나가면서 중요한 거 위주로 또 모르는 거 위주로 줄여나가면서 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빨라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수험생들? 이영재 선생님의 시험의 기술 기본서 보는 방법 관련해서 제가 한번 읽어봤고, 또 여러분들과 좀 같이 공유해보면 좋을 만한 내용 위주로 제 개인적인 의견도 다뤄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무원, 경찰, 소방, 그리고 편익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